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12월 3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씨는 좀 풀어진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뭐 이번 주 추웠는데 주말에는 조금 포근한, 그래서 뭐 나들이 객도 좀 많았던 것 같고 야외 쪽에. 네, 하여튼 뭐 12월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또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내년에 대한 전략들을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축하는 그런 어떤 달이 됐습니다. 주말 상간에 이제 금요일이죠. 네, 에코프로 BM이 43조라는 삼성 SDI 향으로 이제 엄청난 수주 소식을 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이 부분이 시장에 좀 반영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들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포인트로 한번 짚어보고요.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또 현대차 그룹이 지금 굉장히 좀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 또 국내 탑픽 기업은 어떤 게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미국장 금요일날 마감된 거 한번 좀 보죠. 미국장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나스닥도 0.5% 상승했고요. 다우는 0.8% 상승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지는 흐름을 내고 있고 S&P 500 지수도 0.5% 강세를 띄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금리 어떤 변동 자체가 10년물 기준으로, 국제금리 기준으로 계속 이제 하향되는 그런 흐름들, 4.2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4.98, 거의 5% 육박했다가 지금 뚝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추세는 좀 꺾였다. 그리고 이제 WTI도 뭐 우리가 이제 뭐 이스라엘 막 전쟁 사태 터지면서 이거 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물가에 더 부담 주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러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리는 좀 고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고 물가는 하향되는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시장의 우호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지금 뭐 다 회복했습니다. 이제 직전 고점대 권역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요 부분이 약간 좀 저항 라인이긴 해요. 보시면 그렇죠? 예, 그래서 저항대 라인이기 때문에 연말에 이걸 치고 달릴까? 라는 확률보다는 지지부진한 어떤 흐름을 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런 정도? 기술적인 어떤 흐름들을 볼 때는 그런 정도 좀 생각이 들어지고요. 어쨌든 풍향은 이제 우호적인 방향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어떤 이슈 나온 게 에코프로 BM입니다. 와, 어마어마한 소식을 내는데요. 삼성 SDS 향으로 SDI 자꾸 헷갈리네요. SDI 향으로 지금 수주를 이제 발표를 했고 제가 이제 공시 내용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하이니켈계 이제 NCN 양극 소재 중장기 공급 이제 5년 동안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43조 8천억 대 어떤 계약 금액 총액을 이제 발표했고 총 계약 물량을 계약 상대방과의 최근 판매 단가 환율 요 정도 기준으로 판매 단가를 기준으로 했고 향후 이제 적용될 판매 단가는요. 해당 시점에 원재료 시세를 적용해서 최종 결정되며 주기적인 판매 단가 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의 픽스를 해놓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원재료가에 이제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따라서 향후 이제 이행될 최종 거래 금액은 향후 원재료 시세 변동에 따라서 상기의 계약 금액 대비 가감될 수 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굉장히 큰 뭐랄까 모멘텀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공매도를 추가로 이제 칠 수 없는 거고 공매도를 또 쇼커버를 해야 되는 어떤 유인이 또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이게 또 세게 움직이는 또 2차 전지 전반 양극재 기업들의 전반적인 강세를 좀 만들 걸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 대중과 스마트머니 입장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기 성장에 의심이 없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엄청난 시세 폭증을 낸 상황이 발생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의 어떤 조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인 주식에서의 어떤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시 또 막 전고점 돌파하고 하는 확률보다는 확률적인 어떤 부분에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요 모멘텀 자체 발현 자체는 또 이제 뭐 스마트머니 입장에서 또 대중 입장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를 한번 좀 보면서 월요일 날도 어떤
이제 대응들을 하는지를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이제 정배열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역배열로 좀 전환되고 횡보 국면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배트를 좀 짧게 잡는, 그래서 5년의 투자를 집행한다고 한다면 제가 장기로 그냥 아주 좋은 어떤 지점일 것이다는 얘기를 드렸지만, 또 단기적인 어떤 성향상으로는 이게 또 대중들이 상당히 또 많이 매수한 지점 권역이 또 위에 쭉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양한 어떤 전략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이거를 뭐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굉장히 부담이고요. 하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내년도 시장에서의 그 시장 대비 또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들을 내어줄 이제 업종의 2차 전지는 조금 비켜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올해 워낙 이제 화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매물의 압박이 있는 지점이 위로 있다는 측면을 좀 고려해서 투자 전략을 좀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가지고 한번 월요일날 시세 흐름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게 막 분위기 좋으면 막 계속 또 갈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대중이 여기에 환호하고 있느냐 아니면 관심도 없느냐. 관심도 없는 지점에서, 지역에서, 또 업종에서 큰 수익의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좀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내년도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불거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 기업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이 부분에 이제 큰 어떤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 아이오닉5 로보택시가 싱가포르를 달리게 된다. 내년 현지 면허 취득 소식이 이제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싱가포르에서 이제 아이오닉5 로보택시 자율주행에 도전을 한다. 내년 안에 싱가포르 공공도로 구간 내에서 아이오닉5 로보택시 운행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목표다. 현대차 그룹이 앞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미국의 다른 나라에서 로보택시를 추진하는 것은 싱가포르가 이제 처음이 됩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과 미국 자율주행 전문기업 앱티브의 합작사 모셔널이 싱가포르에서 로보택시 공공도로 운행 면허 취득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험은 싱가포르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에서 이뤄지고, 실제 도로 환경에서 테스트를 거쳐서 T1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는 싱가포르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현대차 그룹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향후 싱가포르 일부 공공도로에서 운전자 개입 없는 로봇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앱티브는 이제 지난 2000년 40억 달러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합작법인 모셔널 설립해서 자율주행에 상당히 또 높은 그 순위, 기술적 순위를 좀 갖고 있죠.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무인 로보택시 개발 운행을 준비해 왔고, 미국에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용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어떤 그 자율주행 모멘텀을 계속 이제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내년도 테슬라도 그 상당한 또 자율주행의 어떤 모멘텀을 발생시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율주행 모멘텀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투자라는 건 항상 그게 이제 실현되기 전에 그 기대감과 또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 어떤 그 구간들, 거기서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은 가장 좋기 때문에요. 결국은 지금의 시점이 이 어떤 자율주행의 어떤 기대감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리고 관련주들이 주가 수준도 낮은 위치에 있는,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뭐 대중들의 관심도라든지 뭐 관련 기업들의 어떤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낮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뭐 비중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의 전략들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이제 막 뭐 분위기 막 달아오르고 이럴 때 이제 뭐 따라 들어가고 추격 매수하고 하는 것들은 조금 이제 수익률은 낮아지거나 또 이제 고점을 잡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어떤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현대차 그룹이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붙이고 있고, 어쨌든 뭐 싱가포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된다면 굉장히 전반적인 어떤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센티를 제공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나온 자율주행 관련된 리포트도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SK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자율주행 레디 차량 24년부터 투자로 준비를 하자. 자율주행 시대보다 자율주행 부품 시장이 먼저 성장해서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자율주행 기술은 기술적, 비용적, 제도적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다시금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의 주행을 도와주는 레벨2 자율주행 기능들은 이미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이 됐죠. 자율주행 차량의 도입은 시기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ADAS 부품 등 자율주행 관련 부품들은 이미 신차에 하나둘씩 채택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 또 실적 어떤 부분들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오는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각종 안전장치 또 주행보조장치로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목에도 담았지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운전자들의 사고는 오히려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이쪽 시장에 있어가지고 이 정부의 어떤 차원에서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중국도 이제 고령화 문제가 이제 깊어지고 있고, 일본이라든지 유럽 같은 국가는 뭐 이미 고령 사회고, 한국은 가장 빠른 고령 사회가 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은 정부의 지원과 또 바이두가 무인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등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의 GM 크루즈, 알파벳의 웨이모는 각종 사고에 휘말리면서 주춤한 상태다. 하지만 이제 뭐 사고율 자체는 자율주행을 이용할 때 훨씬 낮아지는 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게 뭐 또 인간이 제어하지 않는 영역에서의 또 새로운 또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죠. 야, 이게 어쩔 수 없이 막 사고 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우리가 위협을 주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통사고율하고 또 자율주행에서 문제가 일으켜가지고 사고 나는 거는 그 확률의 문제보다는 정도의 크기가 여기가 조금 통제 못하는 뭐 기계가 알아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자율주행이 알아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 이건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크게 좀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의 시작은 인지 센싱부터 판단 제어 네트워크로 이어지며, 센싱은 결국 레이더, 카메라의 센서 퓨전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라이다 쪽도 있지만 뭐 레이더, 뭐 카메라, 뭐 여러 가지 센서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이제 지금 그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23년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전통 자동차 회사들의 24년 이익 규모는 증가보다는 수성이 중요한 상태라 판단되고, 사이버트럭이 이제 첫 인도됐고, 또 FSD V12의 탑재 가능성은 이제 시작하는 성장 산업인 자율주행 산업을 투자로 준비해야 함을 의미하게 되죠. 투자로서. 야, 아직 모른 거 아니야? 그 기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이쪽을 투자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24년부터 전동화 이익 레버리지가 시작되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현대모비스 그룹사 디지털 전환과 전동화 전환의 이중수혜인 현대 오토에버를 대형주 탑픽으로 이제 SK증권에서는 제시하고요. 또 이제 MC넥스 이런 기업들 많이 강조 들었죠. 넥스트칩, 최근 신규 상장주 내에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주목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 산업 개화에 따른 수혜는 완성차보다는 자율주행 관련 부품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누릴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좀 긴데요.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심으로 좀 이야기 드려보면요. 일단은 그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도입은 시기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OTA로 이제 그 업데이트를 할 경우 레벨 3, 레벨 5의 자율주행 가능한 자율주행 레디 비클의 공급과 24년부터 시작되는 레벨 3의 자율주행 가능 차량의 본격적인 출시는 내년을 바라보는 자동차 산업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성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되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인구 구조에 따른 어떤 한국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산업별 변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 때에서 좀 깊이 있게 리서치와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 운전자 사고가 지금보다 더 증가할 거라는 점은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고 될 텐데요. 예전에 이제 요 사고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예, 이게 2017년이라 가지고 꽤 됐는데도 제 뇌리에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이런 리포트를 보면서 이때가 떠올랐어요. 예, 창원 터널 사고 화물 운전자 76세. 이 굉장히 무슨 뭐 영화 같은 어떤 사고였어요. 예, 그래서 이게 터널 쪽에서 드럼통 70개 차량용 윤활유를 싣고 달리는 5톤 화물차가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이 드럼통이 반대편으로 떨어져서 차량 여러 대가 충돌해서 화재가 진짜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8명 사상자 발생했고, 뭐 이 사망자도 이렇게 또 발생하면서 뭐 엄청난 이런, 예,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아직까지 뇌리에 박혀 있는 게,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운전자 지술 여러 가지 어떤 보면서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좀 분석하면서 노인 운전자 지금 교통사고가 막 증가하고 있고, 이게 이제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심각하게 좀 발생될 텐데, 뭐 저도 당연히 노인이 될 거고, 예, 그래서 노인이 운전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이게 인지 반응 속도가 좀 늦고 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율 주행 쪽으로 돌리는 게 더 나은 어떤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사고가 이제 앞으로 좀 많아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고령화에 따른 노인 운전자 사고 증가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생각해 보게 됐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헬스케어의 어떤 발전이, 예, 그만큼 좋은 약들이 나오고 치료법이 나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그리고 이제 많은 뭐 건강 기능식품 이런 것들 해가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하고 하면서 더 오래 사는 거잖아요. 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우리 개인들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일인데, 이게 사회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정책적으로 또 산업적으로는 이걸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동반되어야겠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이 노인 운전자 사고가 증가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 등 고령 사회 가속화로 평균 이제 연령대가 이제 증가하면서 높아지면서 고령 운전자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전체 운전자 중 65세 이상은 2016년 69만 명에서 22년 116만 명으로 전체 운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에서 지금 14.7%로 큰 폭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이제 65세 운전자 수는 큰 폭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13년 대비 21년 1,300만 명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일찍이 고령화에 접어든 일본에서도 고령 운전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울시만 해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추이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노동 직업적인 일이잖아요. 우리가 뭐 화물차 운전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뭐 피로도도 높고 뭐 하여튼, 예. 그리고 이제 사고 나면 막 뭐 짐도 많고 막 이런 뭐 위험한 물체들을 많이 싣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연령대별 운전자를 보니까 65세 이상이 뭐 가장 많으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들은 이 자율주행의 어떤 필요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도 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보조장치 발달로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을 커버하고 있지만, 완전하게 이제 뭔가 좀 하려면 이제 자율주행으로 좀 넘어가는 게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피라미드만 보더라도 앞으로 고령 운전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23년도 26.7%지만
30년에는 30%로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미국이나 유럽도 이제 계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고령 운전자와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자율주행 차량의 도입은 더욱 필요해질 전망이라는 거죠.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이제 국내 인구 수가 진짜 항아리네, 항아리. 예, 그렇죠? 더 심각해지는 어떤 항아리의 구조가 됐고, 미국은 이제 굉장히 젊은 국가예요. 예, 뭐 이민의 나라기도 하고, 유럽도 이제 뭐 우리나라랑 뭐 다를 바 없는 이미 이제 뭐 항아리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노인층이 이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고령화를 겪었고, 이런 고령 운전자 대응 정책들을 이제 시행 중에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서포트카, 결국 이제 그 비상 자동 제동 장치와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 조작 오류 보안 장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탑재된 걸 이제 서포트카라고 이제 하는데, 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됐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사고율이 25% 감소하는 이런 어떤 그 결과를 냈죠. 예,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모습으로 여기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이제 밝혀내고 있고, 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오토파일럿 이제 운행 시 사고율이 이제 급감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파일럿 이제 작동 시 485만 마일당 1회 사고 발생하는데, 미작동 시에는 140만 마일당 1회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제 효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통계적인 어떤 부분으로 알 수 있는 자율주행 기능이 이제 기술이 결국 이제 사고율을 낮출 수 있고, 또 노인 고령층에 있어서도 사고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분야에서 중국이 굉장히 무서운 국가입니다. 이 중국 정부는요, 엄청난 이제 정책과 이제 투자 지원을 강화하면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고, 뭐 AI는 당연히 이제 뭐 굉장히 좀 고도화시키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22년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중국의 스마트 커넥티드 승용차는 대략 700만 대가 판매됐고 45% 증가했습니다. 전년비. 시장 침투율 또한 34%를 기록했고요. 이미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주행 개발 플랫폼 시장 점유율을 보면 엄청난 지금 바이두, 그리고 이제 화웨이, 이쪽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중국은 이미 보시면 23년 6월 차량의 무인 사용화 통지서를 획득한 바이두의 아폴로고는 베이징 시의 이좌 경제개발구 60제곱미터 면적의 지정 구간에서 대략 10대 완전 무인 자율 주행차를 투입을 했습니다. 지정된 구간이긴 하지만 실제 도로에다가 투입을 했다는 거죠. 7월 기준 선전시대 난산구와 핑산구에서 아폴로 고앱을 통해서 자율주행 차량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이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선전시 핑산구 188km제곱미터 구역 내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레벨 4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유료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체크드린 부분인데요.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이 중국은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일이고, 한국도 빠르게 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웨이모, 웨이모 이제 알파벳 자회사죠.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한 업체고, 2020년 10월 최초로 운전석을 비운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을 시작했고요. 지금 애리조나 피닉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 이어서 23년 올해 8월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공식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0월달 우버하고 협업을 통해서 웨이모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완전 자율주행 유료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이런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상용화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이제 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 부분을 빠르게 지금 좀 진행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지금 뭐 현대차도 싱가포르나 이제 미국에서 먼저 하려는 것들은 국내 같은 경우 좀 규제가 좀 묶여 있는 부분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제가 이제 ADAS 기술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MC넥스, 또 이제 HL 만도 같은 기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계속 커버를 드리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24년 7월 7일부터 양산되는 신차에는 레벨 2, 레벨 3, ADAS 기능을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요가 이제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유럽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술을 이제 규제화하고 의무화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기차를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 시장의 개화를 확실히 만들었듯이, 역시나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 회사들도 이런 어떤 것들에 기반해서 아마 내년부터 좀 폭발적인 성장의 어떤 가능성들을 보여주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은 현대오토앱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그룹사 디지털 전환과 전동화 전환의 이중수혜에서 뭐 사실 이 자율주행 또 이제 그룹사의 디지털 전환,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현대오토앱을 가장 탑픽으로 이제 계속 꼽아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단기 좀 시세를 좀 냈기 때문에 좀 조정 구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역시나 이제 이 분야 탑픽 기업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명분적인 이유가, 펀더멘털적인 이유가 너무나 뚜렷한 그런 기업입니다.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차세대 ERP 도입 중에 있고, 현대기아차 시작으로 해외 법인과 공장, 정 계열사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룹 향으로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SI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는 부분들, 안정된 캡티브 어떤 매출들을 끼고 있고, 이쪽 디지털 전환이 이제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꾸준한 장기적인 어떤 성장, 실적 성장이 이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오토웨버를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제가 가장 탑픽으로 계속 꼽아 드려왔던 거고, 주가도 이제 계속 우상향, 또 정배열 어떤 기조를 나타냈던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공급하고 있고, 해외 판매 차량의 탑지율은 아직 50% 수준에서 이후에 ISA 규제 등에 따라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완성차 생산량을 상회하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매출액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제 프리미엄화, 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등 ASP까지 상승하면서 PQ 모두 증가하고 있는 아주 이제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모빌진 이제 ADS 통합 지역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자율주행 레벨 2 차량이 탑승 중이고, 레벨 3에서는 자율주행을 서포트해야 돼서 고가의 이제 공급을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모빌진 앱 어댑티브는 24년 양산 예정으로 AP가 적용되는 통합 지역이 및 이제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등에 적용되는 플랫폼이고, 완성차의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 모빌진 매출액도 동반 상승하는 구조다. 장기 성장성이 이제 보장된 자율주행 관련된 핵심 기업이다. 24년 실적은 그룹사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팩토리 매출로 증가하고, 25년은 차량용 소프트웨어 본격 진입으로 매출 고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의 밸류에이션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과 산업의 방향성은 현대오토에버의 편이다. 그래서 퍼밸류에이션은 뭐 내년, 내후년 20배 수준 정도로 좀 내려간다는 부분도 우리가 밸류적인 부분에서 고려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현대오토에버 꾸준하게 장기적인 어떤 성장, 또 우상향의 어떤 주가 흐름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미국장도 뭐 좋게 금요일날 마감됐고, 뭐 한국장도 월요일날 2차전지 호재를 바탕으로 나쁘지 않게 또 출발하고 또 이제 좋은 모습들을 띌 걸로 보는데요. 수급은 또 2차전지로 싹 가면서 다른 업종은 조금 지지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내년을 또 준비하는 대표적인 자율주행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나눠보고 하면서 이번 시간 좀 꾸려봤고요.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다음 주도 이제 화이팅 같이 하시면서 동행 또 전략들 같이 나누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심학산 또 다음 시간까지 좋은 내용을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